이번 시간에는 챕터 12장 생식기 항문 직장 전립선에 대한 신체 검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생식기계나 남성 생식기계나 다 외부와 내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성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치구, 대음순, 소음순, 음핵, 전정, 질입구, 요도구, 스킨선, 바톨렌스 글랜드, 그 다음에 회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부 생식기에는 질과 자궁, 난소, 난관이 포함이 되죠. 남성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페니스하고 음경과 그 다음에 음낭, 스크로튬으로 나눠지고요. 남성 생식기 같은 경우에는 고환, 테스티스, 부고환, 그 다음에 정관, 정삭, 사정관, 정낭 및 전립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전립선인데 전립샘이라고도 하죠. 자, 항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인터널 스핑터 머슬과 엑스터널 스핑터 머슬이죠. 저 괄약근, 그 다음에 쭉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렉튬 직장이 있으면서 시그모이드 콜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이 항문관 캐널에는 항문주, 횡문판, 항문 음화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건강력을 조사하기 위해서 이그잼을 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모든 연령층의 대상자들이 어떨까요? 제한적이죠. 꺼려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효과적인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성에 대한 편안함과 대상자들의 느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방적 의사소통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매우 개인적인 것에 대해서 질문할 때 대상자가 창피하고 두려우며 불안을 경험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자료의 보안과 비위협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생식기, 항문, 직장, 전립선 사정에 있어서 신체적인 검진뿐만 아니라 발달 수준, 심리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요소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주요 증상을 보면 dysuria, change in bowel habit, rectal bleeding, vaginal discharge, erectile dysfunction, ejaculatory disturbance. 발기장애하고 사정장애 같은 경우에는 비뇨기과에서 이거를 치료를 하죠. 그 다음에 프록토나이니아, 프루라이투스, 가려움증이죠. urinary frequency, 빈뇨. 디스유리아하고 빈뇨는 좀 다른 개념이죠. 소변 보기가 이제 힘든 거하고 그러면서 빈뇨는 뭐예요? 이 frequency, 빈도가, 소변 보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 urinary urgency, 긴박뇨, 또 burning sensation, 타는 듯한 자결감, 녹주리아, 야간요, 그 다음에 성교통,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병력, 과거력, 가족력, 개인 사회력, 이 네 가지를 볼 때 질병 관련 징후는 빈뇨, 배뇨 시의 자결감이나 통증, 배뇨통은 요로 감염이나 성매개 감염병, 성병이죠. STD와 같은 감염의 사인이에요. 징후예요. 그리고 배뇨지연이나 긴장은 폐색의 징후일 수가 있어요. 뭐가 막혔다는 거죠. 소변의 색과 냄새가 변했다면 어떤 인펙션, 감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배뇨 조절에 문제가 있다면 긴박 또는 스트레스성 인컨티넌스, 요실금의
가능성이 있고 재채기나 기침 시 복압이 증가하면 소변이 저절로 나오는 요실금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 특히 노인 여성, 노인이 되기 전에도 갱년기를 왔다 갔다 할 때 근육이 약화되거나 요도의 탄력성이 저하되면은 요실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대변색 관찰, 위 창자의 출혈 혹은 철 보충제나 소화제 등을 복용할 시 대변이 검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붉은 혈액이 있다 그러면은 그 아랫부분 치핵, 폴립, 암, 결장염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변색이 검게 나타나는 것도 문제죠. 위에 출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붉은 혈액이 있다.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된다? 내시경을 받아야 돼요. 암일 수가 있습니다. 대변의 색이 진흙과 같다면 쓸개즙 색소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의 점에 끈적끈적한 게 나오면 지방변증일 가능성이 있어요. 대장암과 전립선 암의 위험 요인을 보면은 자, 대장암 50세 이상. 근데 그 전에도 대장암이 걸릴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암센터에 있을 때 30대도 봤고요. 대장암으로 40대도 엄청 많아요. 가족력, 결장암, 가족성, 샘종 폴립증, 비폴립증, 결장암, 가드너 증후군 이렇게 가족력이 있고 개인력에 결장암, 장폴립, 만성 염증성 장질환, 그러니까 크론스의 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일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그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인력하고 가족력, 이 패밀리 스토리하고 그 다음에 나의 그 어떤 퍼스널 히스토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질환, 지금 현 질환, 현재의 어떤 이런 크론스의 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현 질환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족적인 요소도 많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아슈케나즈 유태인 후손이 대장암이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소고기와 동물성 지방이 다량 함유된 시기, 저섬유 시기, 그 다음에 비만, 흡연, 신체 무활동,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꼼짝 않고 흡연하고 또 술 먹고 알코올 섭취 그리고 고기 먹고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암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난소암이나 자궁내막암, 유방암의 개인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장암이 노출될 그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자, 가드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처음 들어보셨죠? 가드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1950년도에 가드너라고 하는 학자가 이거를 제시했어요. 대장의 폴립, 그 다음에 골종, 고래 종양, 뼈의 종양, 연부 조직 종양의 세 가지 징후를 보이는 유전적 이런 것을 유전적 증후군이다. 그래서 이러한 예를 들면 연부 조직 소프트 티슈에 어떤 폴립 종양이 있거나 튜머가 있거나 그죠? 아니면은 본에 뼈에 종양이 있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 이제 대장암에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가드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 폴립이 있는 것을 이제 가드너 증후군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전립선암 50세 이상 백인에 비해 흑인이 2배 높습니다. 그 다음에 북미와 북서부 유럽에 흔하고요.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메리카, 남미에서는 흔하지 않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발생하죠.
그다음에 전립선암의 가족력. 직계 가족일 경우에 2배가 높고, 이것도 동물성 지방 섭취가 많은 식이를 하거나 전립선이 높은 수치의 안드로겐에 노출이 누적이 될 때 전립선암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무활동도 암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신체 이그잼을 할 때 여성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여성 생식기계 검진을 위해서 리소토미 포지션, 쇠서기를 취하게 됩니다. 남성 생식기계의 경우 대상자는 눕거나 서게 해요. 항문이나 직장, 전립선 검진을 위한 자세는 대상자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남성은 좌측이나 슬흉이, 니 체스트 포지션 또는 선자세에서 검진 테이블 위로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붙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여성은 생식기 검진을 병행하는 경우 쇠서기를 취하거나 남성처럼 좌측이를 취하게 합니다. 항문, 직장, 전립선의 검진은 대개 생식기계 검진과 병행이 되죠. 그래서 준비 물품을 보면 장갑과 수용성 윤활제, 질경, 자멸도구, 자멸검사 도구, 조명, 자궁경부, 도말검사 키트가 있습니다.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죠. 자, 좌측이 또는 심스 포지션, 또 서 있는 자세, 이렇게 엎드려서. 그 다음에 이게 니 체스트 포지션이에요. 니 체스트 포지션. 자, 우리 산부인과에서 많이 하는 자세가 리소토미 포지션이죠. 쇠석이. 그러면 여성 생식기의 외부 생식기 먼저 시진을 하면, 여성의 경우 음모 분포는 보통 역삼각형의 모양을 띠고 있죠. 음모의 양과 분포를 시진하고, 치골 부위에 이가 뭐예요? 지금은 없죠? 여기 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 머리카락이 이가 많이 생기듯이 여기 이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기어다녀요. 그 다음에 병변, 홍반, 백반, 균열 등이 있는지 시진하고, 대음순, 소음순, 음핵, 요도구, 지립구, 회음부를 시진합니다. 촉진, 요도와 스킨선 촉진 시 통증이 없어야 되고, 요도의 경결, 딱딱한 부위나 어떤 분비물이 없어야 정상입니다. 검지를 질에 삽입하고 압력을 가하면서 위아래로 부드럽게 짜내면서 분비물이 있다면 이제 배양을 해야 되죠. 이때 통증이 없어야지 정상입니다. 바솔린 글랜드를 촉진을 하는데, 검지를 질 속에 삽입하고 엄지로 대음순의 뒤쪽을 촉진해서 양쪽에 부정이나 압동 덩어리가 있는지 검진을 합니다. 그리고 회음부를 촉진을 하는 거죠. 골반 근육을 어세스하고 질구에 손가락을 삽입한 채로 대상자에게 이제 질구를 수축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검지로 이렇게 장갑을 끼고, 그 다음에 스킨선을 촉진하고, 또 바솔린 선을 검진을 하는 거죠. 촉진하는 거예요. 여성 생식기에서 내부 생식기를 보려면은 이러한 스페큘럼 혹은 쿠스코라고 그래요. 그래서 질경으로 검진을 합니다. 적당한 크기의 질경을 선택해서 더운 물에 담가 매끄럽게 하고, 우측 검지와 중지를 질 입구에 집어넣고 후벽을 향해 지그시 누르면서 질 입구에 침호가 없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죠. 삽입된 우측 검지와 중지 위로 후벽을 향해서 45도 각도로 질경을 비스듬히 삽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안이 이제 들여다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서빅스, 자궁경부의 시진, 입구를 보면은 미산부, 아이를 낳지 않은 사람들은요, 작고 둥글거나 난형이며, 경산부에서는 수평으로 갈라진 동전 구멍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핀포인트라고 그래갖고 여기를 들여다보면은 아이를 낳는지 안 낳는지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일측성 획 모양, 또 양측성 획 모양, 이제 별 모양. 경산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멍 모양이 있다라는 거, 입구에. 자, 질벽 시진에서 검체 채취가 끝난 후 질경을 조심스럽게 풀고 부드럽게 질에서 제거를 하고, 이때 연약한 요도 부위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질경을 뺄 때 질경의 날을 돌려가면서 질벽을 시진합니다. 질벽은 분홍색으로 촉촉하며 가로주름이 있고 표면이 일정해야 되죠. 질 분비물은 맑거나 탁하고 냄새가 없으며 양은 적거나 보통인 것이 정상입니다. 자, 외음부 질 염증과 분비물의 양상인데,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축성 질염, 많이 위축이 되죠. 그럴 경우 이제 폐경 후에 소양증, 건조, 성교통, 점액성 분비물이 있고 쉽게 출혈이 일어나면서 혈성 분비물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B는 이제 칸디다증이에요. 질의 칸디다증이 발생하면은요, 가려움 정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미치고 팔짝 뛸 정도라고, 이렇게 심한 소양증을 느낍니다. 점성 높은 끈적끈적한 백색 분비물이 나오고 엉긴 우유나 치즈 같은 분비물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트리코모나스 질염인데, 물 같은 악취나는 분비물, 거품이 이는 녹황색 분비물이 나옵니다. 그 다음이 클라미디아, 대하증이라고 해갖고 분비물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 무증상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질염은 비린내 나고 악취나는 다량의 분비물이 나오는데 아주 얇고 크림 같은 회백색 분비물이 나옵니다. 자, 촉진을 할 때 양손으로 검진을 합니다. 자궁경부, 자궁난소, 자궁부속기관을 촉진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은 촉진도 촉진이지만 초음파로 보죠. 자궁을 촉진할 때 복부 위에 손을 아래로 눌러서 경부의 양쪽에 오게 해서 자궁을 고정시키고, 이때 자궁의 크기, 경도, 움직임을 촉진합니다. 그리고 덩어리나 통증 부위가 있는지 사정을 하죠. 자, 내부 생식기, 직장 질검진인데, 질의 세균이 직장으로 이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깨끗한 세장갑으로 교환하고, 검지와 중지에 윤활제를 바르고 손바닥을 위로 한 채 중지를 항문을 통해 직장 안으로 삽입을 하는 거. 이거 언제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청소년, 여성 청소년일 경우에 그 청소년 산부인과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항문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손가락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검진을 하는 거예요. 자, 남성 생식기 시진. 먼저 음모를 보는데, 음모가 정상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양, 질감과 청결 여부를 시진을 합니다. 음모는 치골부 위에 삼각형 형태로 분포되어 있고 복부로 확장을 하고 대퇴 부분과 음낭까지 확장이 되고 가늘어지고, 음경 위에는 음모가 없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서 음모에 석회나 이의 유무를 확인을 하고, 음경의 크기는 대상자의 연령이나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양하죠. 그래서 음경의 피부, 색깔, 앞통, 분비물 유무를 사정을 하고, 분홍색이면서 홍반, 병변, 부종, 결절, 분비물이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귀두 끝 중앙에 요도구가 위치하며 분비물이 없어야 하고, 요도구가 음경의 위나 아래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위에 있는 게 요도 상열, 아래에 있는 게 요도 하열이에요. 만약 분비물이 있다면 색깔과 양상, 냄새를 확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스크로튬 같은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음경을 위로 잡아서 음낭이 완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고, 이때 그 스크로튬의 모양과 앞뒤를 시진하고, 이 스크로튬의 피부색은 다른 부위보다 색이 짙고 느슨하죠. 스크로튬 피부의 작은 돌기는 피지선으로서 정상입니다. 음낭 피부는 병변이 없고 균일해야 하고, 서해부와 대퇴부, 대상자를 선 자세를 취하게 하고 숨을 참고 복부에 힘을 주게 해서 서해부와 대퇴부에 팽창이나 탈장이 있는지 시진을 합니다. 서해부는 편평해야 하고, 또 서해부의 덩어리는 서해부 탈장이나 생식기, 복부, 비뇨기, 림프계 등의 기관에 있는 암과 관련이 있죠. 음경의 비정상적인 소견. A 같은 경우 이 포경이, 자, 감돈 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 귀두를 둘러싸고 있는 피부가 뒤로 완전히 벗겨져 갖고 이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감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썩는다는 거예요. 혈액이 흐르지 않아서. 이런 장난을 누가 많이 하냐면은 초등학교 남자아이들이 이런 장난을 해요. 얼른 응급실이나 비뇨기과를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발기지속증 이런 것도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요도 하열, D 같은 경우가 요도 하열이고, 페이로니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굴곡이 되어 있죠. 이 굴곡, 이 음경이 페니스가 이렇게 굴곡되어 있는 상황, 플렉션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이 이제 페이로니 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촉진을 할 때 먼저 고환, 양쪽의 고환을 검진자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중지 손가락을 이용해서 부드럽게 촉진을 하고, 각 고환은 4에서 5cm 크기이고 2에서 2.5cm 정도의 넓이로 호두 크기이고, 만일 비정상적인 덩어리가 촉진이 된다면 어두운 방에서 펜라이트를 이용해 덩어리의 뒷부분에서 빛을 투과시키는 투영법을 실시합니다. 서해부 같은 경우에는 이 탈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검진자의 장갑을 낀 검지로 음낭의 경부에 댄 후에 서해관 쪽으로 부드럽게 밀어넣고 대상자에게 기침을 하게 하거나 배 아래쪽으로 힘을 주게 하면은 이게 툭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덩어리나 혹이 있을 경우에 이제 촉진을 할 수가 있죠. 대상자가 압통, 통증, 오심, 구토와 함께 급성으로 불룩 나오는 것이 있다면 감돈 탈장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를 눕도록 도와주고 즉시 의사의 검진을 받도록 조처를 합니다. 자, 고환 자가검진법. 한 달에 한 번씩 고환을 셀프 이그잼 해야 돼요. 그래서 음낭의 이완을 위해서 샤워를 하고 엄지와 다른 손가락으로 고환을 굴리듯이 만지고, 어떤 압통이나 덩어리가 발견되면 즉시 의사에게 보고를 해야 되죠. 고환 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고환 자가검진법도 알려줘야 됩니다. 자, 서해관 촉진하거나 음낭을 이제 투영을 하거나, 그래서 간접 서해부 탈장. 자, 직접 서해부 탈장일 경우에는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퇴 탈장일 경우에 이런 그림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문 직장 전립선 시진입니다. 천미골과 항문 주위, 피부는 매끈하고 병소가 없고 압통이 없으며 덩어리가 없어야 돼요. 만약 압통이나 덩어리, 염증이 있다면 모소낭, 항문 농양, 열상을 의심할 수가 있죠.
항문 같은 경우에는 둔부를 양쪽으로 벌려서 항문을 노출시키고 피부 폴립, 사마귀, 치핵, 열상 등의 병소가 없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 아래로 힘을 주게 했을 때 튀어나오거나 분비물이 있는지 사정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촉진. 항문 괄약근의 스핑터 머슬의 어떤 긴장도, 그러니까 조임근에 조여지는 그 어떤 능력을 어세스하기 위해서 장갑을 끼고 검지에 윤활제를 바른 후 항문을 지그시 대고 이러한 스핑터 머슬이 이완이 되면 배꼽 방향으로 손가락을 항문에 삽입을 합니다. 대상자에게 항문을 조여보라고 지시하고 손가락 주위로 균일하게 조여지는지 사정을 하죠. 이때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직장 수술, 항문이나 직장 외상, 신경 손상 등이 있다면 괄약근이 느슨해지면서 항문 촉진 시 통증이 심하다면 치루나 치열 국소염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핑터 머슬이 느슨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그 죽기 직전 혹은 이제 계속 노화가 지속이 되거나 외상이 있거나 직장이 수술을 했거나 신경이 손상되면 스핑터 머슬이 벌어집니다. 직장은 삽입한 손가락을 항문윤 주위로 돌려가면서 표면의 특징을 어세스하는데 이때 부드럽고 손가락이 균등한 압력이 느껴져야 하며 검지를 직장 쪽으로 가능한 한 깊이 삽입해서 좌우를 촉진할 때 직장의 표면은 부드럽고 일정하며 결절이 없이 매끄러워야 하겠죠.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전립선의 크기, 그 다음에 윤곽, 질감, 운동성, 압통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직장벽의 전면을 촉진을 합니다. 전립선 촉진 시 뇨의를 느낄 수 있음을 미리 설명해주고 전립선은 지름이 3.8cm, 길이가 2.5cm로 1cm 이상 직장 쪽으로 돌출하지 않아야지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전립선 비대증이 많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1기가 1에서 2cm, 2기가 2에서 3, 3기가 3에서 4cm고 4기가 4cm 이상일 경우를 말합니다. 전립선 촉진 시 그 엎드려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서서 침대 같은 경우 이렇게 반 엎드리는 자세를 취하죠. 전립선의 비정상적인 소견, BPH라고 해갖고 전립선 비나인 프로스테틱 하이퍼트로피, BPH, 양성 전립선 비대증.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제 전립선에 암종이 생기는 게 B하고 C의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진에서 대변 검사인데 직장 검사 시 검진자의 손가락을 천천히 빼내고 손가락의 모든 변의 색과 질감을 파악을 합니다. 변의 색은 갈색으로 부드러워야 하고 자멸 검사 도구를 사용해서 자멸 여부를 파악하고 정상은 음성이고 이는 변에 혈액이 없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이 occult blood test가 자멸 검사예요. 직장 검사 시 장갑 낀 손가락에 대변이 묻어 있다면 이러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오컬트 블러드 테스트 할 경우에 종이 슬라이드와 시약을 준비하고 종이 슬라이드 커버를 열고 변이 묻은 손가락을 종이 슬라이드에 있는 2개의 네모칸에 문지른 후에 슬라이드 커버를 닫고 장갑을 벗은 후 깨끗한 장갑으로 착용을 합니다. 슬라이드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고 커버를 연 다음에 시약을 한 2방울씩 네모칸에 각각 떨어뜨리고 30에서 60초가 경과된 후 종이의 색을 관찰을 하고 만약 푸른색으로 변하면 자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멸 검사 결과 양성. 오컬트 블러드 테스트한 경우에 포지티브다. 그러면 뭐예요? 그 위장관이나 뭐 어떤 그 위하고 장, 그 다음에 항문에 출혈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 기록의 예를 보면 여성은 음모가 깨끗하고 삼각형 분포를 보이고 치골 부위에 기생충 상처, 궤양이나 균열, 병변이 없고 대음순, 소음순, 음액은 분홍색으로 촉촉하며 피부 병변이나 악취, 분비물이 없어야겠죠. 항문 부위는 색소 침착과 주름이 있지만 깨끗하고 염증이나 발적, 출혈이나 균열이나 분비물이 없어야겠죠. 탈출이나 치질이 없어야 되고 스페큘럼, 그러니까 쿠스코를 통한 시진 시 자궁 경부는 둥글고 중앙에 위치하면서 분홍색이어야 돼요. 인부는 파란색으로 보이고요. 폐경 이후에는 창백한 분홍색을 띱니다. 병변이나 분비물 없고 자궁경부 입구는 작은 타원형인데 경산부인 경우 수평으로 갈라져 있다라는 거. 질벽은 분홍색의 추벽으로 되어 있으며 병변이 없어요. 추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름이 있다라는 거죠. 스킨선, 바톨린 글랜드, 촉진 시 부드럽고 부종이나 결절이나 압통이 없어야 됩니다. 질벽 역시 부종, 병변, 결절, 압통이 없어야 되는데 폐경의 여성에서는 추벽의 주름이 감소되어 있죠. 회음부는 부드럽고 피부 병변 없고 자궁경부는 원형으로 부드러우며 단단하고 유연하며 압통이 없어야 됩니다. 자궁은 중앙에 위치하고 배 모양이고 단단하고 유연하면서 결절이 없고 난소는 아몬드 모양으로 단단하고 부드러우며 유연하고 압통은 없어야 됩니다. 직장 괄약근 강도는 강하고 경화가 없고 결절, 용종, 병변이나 치질, 출혈이 없어야 되고 대변은 갈색으로 자멸 반응이 음성으로 나타나야겠죠. 남성 같은 경우에도 음모가 깨끗하고 삼각형 분포를 보이고 복부로 이제 확장이 되어 있고 음경에 모발이 없고 연령에 따른 적절한 크기라는 거. 피부는 주위 신체 부위보다 약간 어둡게 색소 침착이 되어 있고 음경의 피부는 부드럽고 유연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상처나 궤양, 병변이 없어야 하며 포경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음경 귀두 중앙에 요도구가 개구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요도구 위에 있는 거 아래 있고 그러면은 이 요도구가 음경 뭐 위에 있거나 아래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소가 없고 피부가 쉽게 당겨지고 음낭의 피부에 궤양이나 종창, 상처, 결절이 없으면서 촉진 시 압통이 없어야 됩니다. 고환은 2에서 4cm 크기로 탄력성 있고 매끄러우며 결절이나 덩어리가 없어야 되고 부고환과 정관은 부드럽고 움직임이 없으며 부종이나 결절이 없어야겠죠. 서해부는 편평하며 덩어리나 림프절 촉진되지 않고 압통이 없어야 되고 항문은 어두운 색소 침착이 있고 주위가 매끄러우며 치질이나 궤양, 균열, 직장 탈출이 없어야 됩니다. 항문 촉진 시 통증이 없고 항문 괄약근의 조임이 강해야 되죠. 대변은 갈색으로 자멸 반응 음성으로 나타나고 전립선은 압통이 없고 작고 매끄러우며 단단해야 되고 음낭에서 장음이 청진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정상 기록의 예정.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